안녕하세요. 미국 주식론 대학이 미준입니다. 6월 1일 오늘의 미국 주식 뉴스를 시작합니다. 6월의 첫 번째 날이 밝았습니다. 저는 여러분들 덕분에 아주 기분 좋게 6월의 첫 번째 날을 시작하고 있는데요. 바로 미준 채널의 구독자 수 때문입니다. 여기 보시면요. 32만 1000명이라고 써 있잖아요. 아시는 분들 많이 계시겠지만 지난 수개월에 걸쳐서 미존 채널의 성장이 멈췄습니다. 그리고 이제 심지어는 역성장까지 하고 있었거든요. 그런데 정말 간만에 정말 수개월 만에 미존 채널의 구독자 수가 다시 성장을 하고 있습니다. 어려운 시기에도 계속해서 미존과 함께 하면서 채널을 지켜주셨던 분들께 이 기회를 통해서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또 최근 들어서 새롭게 구독자가 되신 분들께 환영의 말씀을 아울러서 드리고 싶습니다. 자, 6월 달에도 미국 증시가 힘을 좀 내서요. 미존의 성장도 다시 계속해서 이어졌으면 하는 바람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 6월 첫 번째 날에 보내드리는 오늘의 미국 주식 뉴스 바로 시작합니다. 너무나 뜨거웠던 5월의 미국 증시가 마감이 됐는데요. 자, 6월을 시작하는 첫 번째 날에 우리가 5월 달의 실적을 좀 리뷰를 해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왜냐면 굉장히 좀 특이한 사항 하나가 있거든요. 자, 지금 보고 계시는 화면에 S&P 500의 차트가 나와 있는데요. 자, 보시는 것처럼 한 달 동안 S&P 500은 0.29% 상승하는 데 그쳤습니다. 우리가 느끼기에는 굉장히 커다란 상승 추세가 발견됐는데 실제로 이제 미국 증시는 거의 횡보를 한 거죠. 자, 그 이유를 우리가 살펴볼 수가 있는데요. 자, 나스닥으로 옮겨보면 수치가 달라집니다. 자, 보시는 것처럼 지금 나스닥 지수는 12,935포인트까지 올라가면서 지난 한 달 동안 무려 5.92% 정도 껑충 뛰어 올랐습니다. 한 달 동안 지수가 6% 가까이 올라간 거죠. 자, 그런데 이거보다 더 많이 올라간 지수가 하나 있는데요. 바로 나스닥 100입니다. 나스닥 100 여러분들 기억하시겠지만 나스닥 지수를 이루는 많은 종목들 중에서 시가총액 기준으로 100대 기업을 선정해서 만든 지수죠. 자, 그리고 이 나스닥 100에는요. 금융주가 빠져 있습니다. 따라서 순수한 테크 기업들만 포함이 돼 있다. 이렇게 설명을 드릴 수가 있는데요. 자, 보시는 것처럼 나스닥 100 지수는요. 7.73%나 단 한 달 동안 치솟아 버렸습니다. 따라서 지금 미국 증시를 전반적으로 봤을 때는 횡보를 했는데 한 달 만에 지금 나스닥 100 같은 경우는 8% 가까이 급등을 했다. 굉장히 좀 시장이 전반적으로 함께 상승하는 것이 아니라 테크주 위주로 상승 추세가 좀 편중됐다. 이렇게 우리가 결론을 내볼 수가 있는 거죠. 자, 그래서 미준 6월 달의 첫 번째 방송, 첫 번째 기사에서는요. 미국 증시에 대해서 다소 부정적인 전망을 함께 들어볼까 합니다. 자, 이번 기사의 제목에 나와 있는 것처럼 차트 전문가들은요, 지금 시장에 조정이 찾아올 것이다. 이렇게 지금 예상을 하고 있는데요. 앞에서 우리가 살펴봤던 퍼포먼스의 편중 현상과 관계가 있는 내용입니다. 자, 무슨 얘기인지 한번 들어보시죠. 자, 카나코드 제뉴이티라는 투자 기관에서 일하고 있는 테크니컬 애널리스트가 나옵니다. 테크니컬 애널리스트는 우리가 보통 차트 전문가라고 부르는 사람들이죠. 자, 차트 전문가인 자비드 미르자가 나오는데요. 이 전문가가 이제 고객들한테 노트를 보냈다. 이제 메시지를 보냈다는 거죠. 자, 인터미디어트 텀이니까 중기를 얘기합니다. 다가오는 몇 개월 안에 주식시장이 조정이 찾아올 것이다. 임박했다. 준비를 해라. 이렇게 지금 메시지를 날리고 있는데요. 한 가지 조건이 있긴 합니다. 마켓 블레스가 만약에 향상되지 않는다면, 마켓 블레스 이제 제가 최근 들어서 이제 여러 번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요. 시장에서 이제 올라간 종목 그리고 떨어진 종목을 비교하는 겁니다. 어느 정도의 비율을 가지고 올라간 종목이 많은지 아니면 떨어진 종목이 많은지 이 부분을 비교하는 것이 마켓 블레스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자, 지금 현재 굉장히 부정적인 다이버전스가 나타나고 있다. 다이버전스는 이제 양갈래로 갈리는 건데요. 부정적이니까 떨어진 종목이 더 많겠구나. 이렇게 예상을 해볼 수가 있겠죠. 자, 현재 골리앗 레드 나스닥 100이 있고 또 하나는 S&P 500이 있습니다. 따라서 테크주들은 이제 골리앗이 리드를 한다. 그 얘기는 이제 메가테크 기업들을 얘기하는 거죠. 메가테크 기업들을 위주로 한 나스닥 100은 굉장히 잘 나가고 있고, 근데 방금 전에 우리가 살펴본 것처럼 S&P 500은 그러지 못한다는 거죠. 따라서 미국 증시가 전반적으로 좋은 퍼포먼스를 보이고 있는 것은 아니다. 이렇게 정리가 가능합니다. 자, 지난 3개월 동안의 수치를 살펴보면요. 나스닥 100 같은 경우는 무려 18%나 주가가 상승을 했습니다. 자, 그런데 같은 기간 동안 S&P 500의 성적표를 보면요. 6% 올라가는데 그쳤다. 따라서 미국 증시가 전반적으로 좋은 것은 아니다라고 우리가 이해를 해볼 수가 있겠죠. 자, 그리고 한 가지 더 안 좋은 점은 뭐냐면요. S&P 500이 6% 올라가긴 했는데 만약에 S&P 500에 속해 있는 500대 기업의 성적을 고루고루 똑같이 균등해서 나눠보면요. 3% 떨어졌다고 합니다. 따라서 이 얘기는요. S&P 500은 이제 500대 기업이 들어가 있잖아요. 미국의 가장 우량한 기업 500대 기업들 중에서 사실상 지난 3개월 동안 떨어진 종목이 올라간 종목보다 더 많다. 이렇게 우리가 결론을 내볼 수가 있는 거죠.
자, 그런데요. 바로 어제 날짜죠. 5월 31일 날 이 마켓 브레스에 관련된 시장 리서치 리포트가 하나 발표가 됐습니다. 굉장히 좀 시의적절한 리포트 하나가 우리한테 주어졌는데요. 자, 여기 보시는 것처럼 닥터 에드워드 야디니가 발행한 것으로 나와 있고요. 바로 이분입니다. 에드워드 야디니, 이제 CNBC 뉴스 보시는 분들은 자주 접하셨던 그런 전문가고요. 야디니 리서치의 회장님이십니다. 자, 이분이 이번에 시장의 그 퍼포먼스가 한쪽에 편중되는 현상에 대해서 좀 우려된다, 이러한 내용의 리포트를 발표한 것으로 나와 있고요. 자, 주요 내용은 5페이지에 가면 나와 있습니다. 제가 잠깐 소개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차트의 이름을 보시면 Percentage of S&P 100 Companies Trading Above 200 DMA가 나옵니다. DMA는 이제 이평선을 얘기하는 거죠. Daily Moving Average의 약자고요. 자, 200일 이평선 위로 올라가 있는 S&P 100대 기업의 퍼센트를 본다. 자, S&P 500은 보통 이제 500대 기업이 들어가 있죠. 자, 근데 그 중에서 가장 시가총액이 커다란 100대 기업만 따로 띄어서 보는 겁니다. 자, 그렇게 될 때 지금 200일 이평선 위쪽으로 주가가 형성되어 있는 기업의 퍼센티지는요, 한 40%에 불과합니다. 따라서 60% 정도는 지금 200일 이평선 밑으로 주가가 떨어져 있다. 그 얘기는 추세가 좋지 않다는 거죠. 200일 이평선은 보통 중기적인 관점을 봤을 때 주가의 흐름을 측정할 수 있다, 모멘텀을 측정할 수 있다, 이렇게 보면 되고요. 자, 바로 그 밑에 차트를 보시면요, 이번에는 S&P 500대 기업이 그 기준입니다. 따라서 S&P 500에 함유되어 있는 500대 기업들 중에서 200일 이평선 위쪽에 지금 주가가 형성되어 있는 기업의 퍼센티지인데요. 자, 보시는 것처럼 역시 40%에 불과합니다. 따라서 미국의 가장 커다란 우량 기업 500대 기업 중에 지금 40% 정도만 추세가 좋다. 나머지는 이평선 이하로 지금 주가가 형성되어 있잖아요. 따라서 200일 이평선 이하로 주가가 형성되면서 중기적인 관점으로 봤을 때 주가의 흐름, 모멘텀이 좋지가 않다. 이렇게 우리가 결론을 내볼 수가 있는 거죠. 자, 두 개만 더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는 50일 이평선이 나옵니다. 보통 이제 단기적인 관점으로 봤을 때 주가의 힘, 모멘텀을 측정할 때 사용하는 것이 50일 이평선이거든요. 자, 첫 번째로 S&P 100에 속하는 100대 기업들 중에서 50일 이평선 위쪽에 지금 주가가 형성되어 있는 기업의 퍼센티지를 살펴보면요, 한 35% 정도밖에 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나머지 65%는 굉장히 추세가 좋지 않다, 최근에 더 악화되고 있다, 이걸 우리가 살펴볼 수가 있는 거죠. 자, 바로 밑에 보시면 50일 이평선 위쪽으로 주가가 올라가 있는 500대 기업의 퍼센티지가 나와 있는데요. 자, 마찬가지죠. 보시는 것처럼 35%잖아요. 따라서 200일 이평선에 비해서 50일 이평선 위쪽에 형성되어 있는 기업의 숫자가 더 작습니다. 따라서 결론적으로요, 지금 앞에 기사에서 우리가 살펴본 것처럼 시장의 브레스가 굉장히 좋지가 않잖아요. 따라서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좀 관심을 가질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만약에 시장에 전반적으로 모든 기업들은 다 떨어지는데 메가테크 기업들 한두 종목만 올라간다면 굉장히 좀 건강하지 못한 상태다라는 것은 우리가 역사적인 사실을 보고 살펴볼 수가 있거든요. 따라서 앞으로는요, 시장의 브레스가 향상되는지 아니면 계속해서 악화되는지, 이 부분을 우리가 투자자 입장에서 조금 더 관심을 가질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이 부분에 관련해서는 제가 계속해서 여러분들께 업데이트를 해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런데요, 이렇게 마켓 브레스가 좋지 않은 상황에서도 오늘 미국 증시의 분위기는 굉장히 좋습니다. 자, 미래 선물 지수를 보시면요, 다우존스가 0.07% 올라가고 있고요, S&P 500은 0.29%, 나스닥도 0.24%, 3대 지수 모두 선물 지수가 상승하는 추세를 우리가 볼 수가 있는데요. 자, 그럴 만한 좋은 소식 하나가 있었습니다. 바로 이 기사인데요. 자, 기사의 제목이 나와 있는 것처럼 Debt Limit Increase, 우리가 보통 이제 부채 한도 합의안이라고 부르는 거죠. 그래서 바이든 대통령하고 하원 의장인 맥카시가 이제 합의를 했잖아요. 자, 그리고 나서 이제 하원 의원들이 어제 하우스 보트라고 부르죠. 자, 그런데 이게 아주 쉽게 패스가 됐다, 통과를 했다, 이렇게 지금 나와 있는 거고요. 자, 보시는 것처럼 부채 한도 합의안이요, 굉장히 쉽게 통과가 됐습니다. 314명이 찬성을 했고요, 반대는 117표에 불과했거든요. 자, 그리고 이제 양당이 굉장히 좀 고르게 찬성을 했습니다. 일단 공화당을 보시면 149명이 찬성을 했고 71명이 반대를 했고요. 민주당 같은 경우는 165명이 찬성, 46명이 반대를 했습니다. 특히 이제 우리가 관심을 가질 만한 건 공화당이죠. 공화당 같은 경우도 149명이 찬성을 하면서 반대보다 훨씬 더 많은 표를 받았잖아요. 자, 그 의미는 하원 의장인 맥카시가 굉장히 좀 지도력이 있다, 많은 사람들을 끌고 갈 수 있는 힘이 있는 거죠. 따라서 바이든 대통령과 협상을 한 다음에 자기 당의 사람들을 잘 이끌고 있다. 따라서 어느 정도 우리가 좀 안심을 할 만한 숫자가 나왔다, 이렇게 우리가 이해를 해봐도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제 이 합의안은 그 하원을 통과했기 때문에 상원으로 옮겨가게 되겠죠. 상원에서 어떤 결과가 나오냐에 따라서 시장이 다시 한번 환호성을 지르면서 안심을 할 수 있다, 이렇게 정리가 가능합니다.
다음으로 살펴볼 기사에는 소파이가 등장을 하는데요. 어제 미국 증시에서 소파이의 주가 흐름이 굉장히 좋았습니다. 단 하루 만에 15% 이상 주가가 폭등을 했는데요. 자, 소파이의 주가 흐름이 이렇게 좋았던 이유는 바로 앞에 우리가 살펴봤던 부채한도 합의안과 관계가 있습니다. 자, 무슨 얘기인지 한번 살펴보시죠. 자, 소파이 테크놀로지의 주가가 15%나 수요일날 급등을 했다라고 나와 있고요. 자, 그 이유는 뭐냐면 뎃실링 패키지, 부채한도 합의안이 이번에 하원으로 갔기 때문이다. 그리고 통과될 가능성이 높다라는 기대감이 있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자, 어제 통과된 미국의 부채한도 협상안은 한 가지의 조항을 포함하고 있다라고 나와 있는데요. 자, 어떤 조항이냐면 definitive end다. 완전히 종결되는 걸 얘기합니다. 자, 뭐를 종결시키냐면요. 지금까지는 Federal Student Loan, 연방 정부에서 이제 학자금을 빌려주는 걸 얘기하는데 이 학자금 대출에 대한 리페이먼트를 할 필요가 없었거든요. 왜냐하면 보류가 돼 있었습니다. 2020년에 이제 팬데믹이 찾아오면서 팬데믹 기간 동안 학생들이 이제 학자금을 갚기가 굉장히 어렵기 때문에 갚지 마라. 다음에 이제 좀 경제 상황이 낮을 때까지 보류를 해줬습니다. 자, 그런데 2020년에 시작된 게 아직까지도 보류가 되고 있었거든요. 자, 그런데 이러한 보류가 드디어 끝나게 된다. 이번 이제 합의안에 들어가 있었다는 거죠. 자, 어제 하원에서 통과시킨 부채한도 협상안의 내용에 따르면요. 스튜던트 론 리페이먼트가 다시 시작될 것이다. 따라서 지금 현재 연방 정부로부터 학자금을 빌린 학생들이 60일 이후에 갚아야 된다라고 나와 있고요. 언제부터 60일이냐면 마지막 모라토리엄이 끝나게 되면, 모라토리엄이 이제 지불 유예란 뜻이거든요. 따라서 8월 31일 날 이제 지불 유예가 완전히 종결이 된다. 이러한 내용이 들어가 있다라고 합니다. 그때부터 60일 이후에 이제 갚아야 된다. 이렇게 우리가 이해를 해볼 수가 있는 거고요. 자, 이렇게 연방 정부의 학자금 지불 유예가 끝나게 되면요. 이제 소파이의 디맨드, 수요가 급등할 것이다. 이렇게 보는 거죠. 왜냐면 아무래도 이제 연방 정부에서 빌린 돈을 갑자기 갚을 능력이 없는 학생들이 많이 있을 거 아니에요. 자, 그렇게 되면 소파이에 이제 몰려들면서 학자금을 대출 받을 것이다. 이렇게 우리가 볼 수 있는 거죠. 왜냐면 소파이가 가지고 있는 여러 가지 그 비즈니스 모델 중에서 가장 커다란 부분 중에 하나가 바로 학자금 대출이었습니다. 원래 이제 소파이라는 기업은 학자금 대출로 시작한 기업이거든요. 따라서 이 팬데믹 기간 동안 이렇게 커다란 비즈니스 부분이 완전히 정지를 했었는데 이번에 이제 부채한도 협상 안에 이러한 내용이 들어가 있었기 때문에 이제 소파이가 드디어 어려운 시기를 끝내고 다시 그들의 대표 사업이 좋은 추세를 보일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이번 기사를 통해서 우리가 긍정적인 부분을 확인할 수가 있었습니다. 다음으로 준비된 기사는 테슬라 관련된 소식입니다. 어제 전반적으로 미국 증시가 하락 추세를 보였음에도 불구하고 테슬라의 주가는 오히려 1.38% 소폭으로 상승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주가는 거의 204달러까지 올라갔는데요. 자, 테슬라의 주가 흐름이 이렇게 좋았던 이유가 하나 있습니다. 바로 일론 머스크가 지금 중국에 가 있기 때문인데요. 자, 이번에 일론 머스크가 중국에 참 오랜만에 갔습니다. 2020년 1월 달에 그 기가 팩토리를 오픈하기 위해서 간 다음에 처음으로 방문하는 거거든요. 자, 이번에 일론 머스크가 중국에 간 이유를 세 가지 정도로 우리가 추측을 해볼 수가 있는데요. 세 가지 모두 굉장히 중요합니다. 첫 번째는요. 현재 미국 정부 그리고 중국 정부가 갈등을 보이고 있는 상황이잖아요. 따라서 두 나라의 갈등이 고조되고 있는 상황에서 이 중국 마켓은 사실 테슬라 입장에서는 포기할 수 없는 그런 마켓이고요. 또한 생산 시설도 굉장히 좀 커다란 규모의 기가 팩토리가 들어가 있기 때문에 굉장히 중요한 생산의 요지가 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렇게 긴장이 고조되고 있는 정치적 상황을 극복하기 위한 일론 머스크의 노력이다. 우리 CEO가 열심히 일하고 있다. 주주 입장에서는 굉장히 안심이 되는 상황이죠. 자, 두 번째 이유도 굉장히 중요한데요. 자, 이번에 포린 미니스터, 따라서 외교부 장관과 30일 날 미팅을 한 것으로 나와 있습니다. 자, 외교부 장관을 왜 만났을까? 이제 여러 가지 추측이 나오고 있는데요. 그중에서 가장 유력한 부분은 뭐냐면 바로 자율주행입니다. 중국 쪽에 이제 테슬라는 자동차를 많이 판매하고 있잖아요. 따라서 다음 단계는 소프트웨어를 판매해야 되는데 문제는 자율주행 같은 경우는 이제 국가의 규제 부분에 굉장히 많이 걸려 있죠. 따라서 이런 부분을 해결하기 위해서 외교부 장관과 협의를 하고 있다. 이러한 추측이 지금 나오고 있는 상황이고요. 자, 세 번째도 굉장히 고무적인데요. CATL 회장과 만남을 가진 것으로 나와 있습니다. 31일날 이제 일론 머스크가 CATL 회장과 만났는데 CATL은 전 세계 최고 규모를 자랑하는 배터리 기업이거든요. 따라서 테슬라, CATL 사이에 파트너십을 결성될 가능성을 우리가 좀 기대를 해볼 수가 있는 거죠. 따라서 가까운 미래에 CATL과 협의를 해서 배터리 공장을 하나 더 짓지 않을까 기대감이 올라가고 있다. 이렇게 정리가 가능합니다. 따라서 이렇게 세 가지의 이유를 들어서 일론 머스크가 지금 중국에서 열심히 일을 하고 있다. 이렇게 우리가 주주 입장에서는 긍정적으로 바라볼 수가 있는 것 같습니다. 다음으로 준비된 기사 역시도 테슬라 관련된 소식입니다.
제가 지난주 방송에서요, 테슬라의 이제 사이버 트럭 내부를 보고 인테리어가 개인적으로 그렇게 마음에 들지는 않는다, 이런 의견을 여러분들과 공유한 적이 있습니다. 자, 하지만 아크인베스트의 캐시우드는 다른 의견을 가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자, 이번 기사의 제목을 보시면 아크인베스트가 주장하기를 테슬라의 사이버 트럭이요, 모델 Y처럼 메인스트림이 될 것이다, 가장 잘 팔리는 트럭이 될 것이다 라고 지금 얘기하는데요. 자, 그들의 의견 한번 들어보시죠. 아크인베스트의 캐시우드가 화요일날 주장을 했다라고 나와 있고요. 테슬라가 야심차게 출시를 준비하고 있는 사이버 트럭이 리테일 트럭 시장을 디스럽트 할 것이다. 이 얘기는 이제 파괴적인 혁신을 불러일으키면서 선풍적인 인기를 얻을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자, 어느 정도 수준이냐면요, 플래그십 EV 모델 Y를 얘기합니다. 모델 Y가 자동차 시장에 가져왔던 그러한 인기를 몰고 올 것이 사이버 트럭이다, 이렇게 지금 얘기를 하는 거죠. 캐시우드가 아크인베스트의 고객들을 상대로 투자자 노트를 이제 전달을 한 것 같은데요. 이 내용에 따르면 아크인베스트는 어떤 부분을 지적하고 있냐면 통계가 발표된 것으로 나와 있는데요. 미국의 에너지 인포메이션 애드미니스트레이션, 에너지 정보부서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이 부서에서 뭐라고 얘기하고 있냐면요, 2050년 정도가 되면 미국에서 판매되는 모든 자동차의 69%, 거의 70% 가까이는 트럭이 될 거라고 얘기합니다. 그만큼 이제 미국 사람들은 원래 트럭을 많이 타죠. 자, 그런데 안타까운 점은 뭐냐면요, 이 중에서 이제 전기 트럭은 10%에 불과하다라고 얘기합니다. 따라서 이 부분은 굉장히 좀 2050년인데도 불구하고 전기 트럭이 10%밖에 되지 않는다, 조금 이제 의구심이 드는 부분이죠. 여기에 대해서 아크인베스트가 이번에 동의를 할 수 없다라고 얘기하고 있고요. 자, 그 근거가 여기에 소개가 되고 있습니다. 자, 일단 사이버 트럭의 예약 상황을 보면 150만 대가 지금 예약이 돼 있다라고 얘기하고요. 자, 또 한 가지는 구글 트렌드 데이터입니다. 구글 트렌드 데이터는요, 지금 현재 구글 검색 엔진을 통해서 어떤 부분이 가장 많이 검색되고 있는지 이 부분을 살펴보는 거죠. 자, 이 구글 트렌드 데이터의 내용에 따르면 사이버 트럭의 인기가 엄청나다, 따라서 테슬라의 모델 Y처럼 인기 있는 차종이 될 것이다라고 주장을 하는 것 같습니다. 자, 아크인베스트는 또한 푸시드 백했다, 태클을 거는 거죠. 어떤 부분에 있어서 태클을 걸고 있냐면 EIA, 아까 말씀드렸던 에너지 정보 부서가 또 하나의 통계를 얘기했는데요. 자, 어떤 전망이냐면 2040년이 됐을 때 아마도 전기차 시장은 전체 자동차 시장의 14%를 차지할 것이다, 굉장히 낮은 수치를 발표를 했습니다. 하지만 아크인베스트의 자체적인 리서치 내용에 따르면 EV 시장은 2027년만 돼도 전체 자동차 시장의 70%를 차지할 것으로 예상이 된다. 따라서 지금 EIA에서 발표한 내용과 지금 아크인베스트의 자체적인 리서치 내용이 정말 엄청난 차이를 보인다, 이렇게 우리가 정리를 해볼 수가 있겠죠. 자, 만약에 아크인베스트가 얘기한 것처럼 2027년이 됐을 때 전체 자동차 시장의 70%를 전기차가 차지할 수 있으면요, 그 의미는 지금 현재 2022년 기준으로 전 세계에 판매된 자동차의 수는요 8천만 대 정도가 됩니다. 자, 그런데 8천만 대에서 70%면 5,600만 대거든요. 자, 그리고 5,600만 대 중에서 만약에 테슬라의 점유율이 15% 정도만 될 수 있다면 840만 대가 넘어갑니다. 자, 그 얘기는요, 지금 현재 토요타가 2022년 판매한 전체 판매 대수가 820만 대 정도가 되거든요. 따라서 만약에 2027년에 정말 전기차가 전체 자동차 시장의 70%를 차지할 수 있고, 그 중에서 만약에 시장 점유율을 테슬라가 15%만 가져갈 수 있다면 지금 현재 토요타보다 더 큰 규모의 기업으로 성장할 수가 있다. 그리고 이제 토요타는 가지고 있지 않은 자율주행을 구축하고 있잖아요. 따라서 그만한 잠재력이 있는 기업이 바로 테슬라다, 이렇게 긍정적으로 해석이 가능할 것 같습니다. 물론 이제 여기에는 70% 정도 침투율이 발생해야 된다는 부분을 우리가 감안을 해야겠죠. 어제는 제가 투자하고 있는 성장 기업들 중에 어닝을 발표한 성장주가 하나 있었습니다. 바로 크라우드 스트라이크인데요. 크라우드 스트라이크는 이제 클라우드에 바탕을 두고 있는 사이버 보안 기업이죠. 자, 그런데 크라우드 스트라이크의 주가 흐름을 보시면 어닝이 발표된 이후에 주가가 12% 가까이 하락 추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굉장히 좋지 않은 결과가 나왔겠구나, 이렇게 예상을 해볼 수가 있는데요. 실제로 수치를 살펴보시면 그렇지는 않습니다. 자, 1분기의 논갭 EPS를 보시면 0.57이 나왔는데요. 시장의 전망치보다는 7센트가 더 나왔습니다. 따라서 양호한 실적이죠. 자, 매출을 보시면 692.58 밀리언을 만들어내면서 작년 대비 성장률은 42%를 찍었습니다. 자, 그리고 시장의 전망치에 비해서도 15.35 밀리언을 더 만들어냈고요. 자, 다음은 ARR입니다. Annual Recurring Revenue를 얘기하는데요. 매년 반복되는 매출을 얘기하는 거죠. 따라서 구동 모델이라고 보시면 되는데 42% 정도 작년 대비 성장을 했다. 따라서 매출의 성장률과 맞아 떨어지죠. 자, 그리고 새롭게 추가된 ARR
MRR이 174밀리언이다. 따라서 새로운 고객도 계속해서 확보가 되고 있다는 것을 여기서 확인해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이번에는 마진인데요. 그로스 마진, 총이익 마진이 78%를 기록을 했고요. 논갭으로 보시면 80%를 찍으면서 레코드다. 따라서 마진이 계속해서 향상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이렇게 결론을 내볼 수가 있고요. 자, 다음은 모듈 어둠션 레이트입니다. 이 얘기는 뭐냐면요. 하나의 고객이 몇 개의 모듈을 사용하는가. 왜냐면 크라우드 스트라이크는 사이버 보안 관련해서 여러 가지 다양한 상품을 판매하고 있거든요. 자, 보시는 것처럼 62%의 고객은 5개나 되는 다양한 모듈을 사용하고 있다. 자, 그리고 40%는 6개 이상, 그리고 23%는요. 전체 고객의 23%는 7개 이상의 모듈을 사용하는 것으로 나와 있습니다. 따라서 교체 사일도 굉장히 잘 되고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여기서 확인을 해볼 수가 있겠죠. 자, 이 부분이 왜 중요하냐면요. 크라우드 스트라이크의 매출 성장은 두 가지에서 나타나게 됩니다. 첫 번째는 새로운 고객을 확보하는 거고요. 두 번째는 하나의 고객이 얼마나 다양한 상품을 이용하는가, 교체 세일에서 매출의 성장을 일궈낼 수가 있다는 점에서 이 부분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자, 이번에는 아웃룩 가이던스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분기 2분기에는요. 매출이 717에서 727이 될 것이다. 자, 지난 분기에는 692였기 때문에 계속해서 성장하는 모습을 보이는 거죠. 컨센서스는 718이었습니다. 따라서 컨센서스에 비해서 좋은 실적을 발표할 가능성이 굉장히 높죠. 자, 논갭 EPS는 0.54에서 0.57입니다. 컨센서스는 0.54에 불과하거든요. 따라서 다음 분기의 아웃룩은 괜찮죠. 자, 마지막으로 2024년 전반적인 아웃룩을 보시면요. 자, 매출 같은 경우는 3.0에서 3.036을 기대하고 있고요. 컨센서스는 3입니다. 따라서 매출 괜찮고요. 논갭 EPS는 2.32에서 2.43, 컨센서스는 2.31입니다. 따라서 전반적으로 가이던스도 괜찮았습니다. 자, 그런데 주가가 왜 이렇게 떨어지고 있는가? 제가 볼 때는요. 시장의 기대치가 굉장히 높았다. 이렇게 정리가 가능합니다. 그만큼 지금 현재 사이버 보안도 마찬가지고요. 인공지능과 관련되는 모든 기업들은요. 굉장히 높은 기대치를 투자자들이 가지고 있거든요. 따라서 와우 실적을 기대하고 있었는데 엔비디아처럼 와우는 발표되지 않고 가이던스 역시도 좀 얌전한 그런 가이던스를 제시하면서 주가가 떨어지는 계기가 됐다. 하지만 제가 객관적으로 봤을 때 그렇게 실망스러운 결과는 아닌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바로 앞에 기사에서 제가 크라우드 스트라이크가 어닝을 발표하고 나서 주가가 떨어지는 이유는 시장의 기대치가 너무나 높았기 때문이다. 이렇게 설명을 드렸잖아요. 자, 한 가지의 예를 더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최근에 이제 엔비디아 말고 한 가지의 인공지능 관련주 굉장히 좀 커다란 관심을 받고 있는 주식이 있는데 C3AI거든요. 자, 보시는 것처럼 어제 장중에 이 C3AI 주가는 9% 떨어졌습니다. 그리고 나서 어닝 발표가 있었는데요. 추가적으로 22%나 주가가 폭락을 하고 있거든요. 자, 그런데 어닝 결과를 보시면 빚이 나왔습니다. 자, EPS 같은 경우는 마이너스 0.13, 시장의 전망치보다 4센트가 더 나왔고요. 레비뉴는 72.41, 그리고 시장의 전망치보다 1밀리언이 추가적으로 나왔습니다. 자, 그리고 가이던스를 보시면요. 매출은 70에서 72.5, 컨센서스는 71.34죠. 자, 2024년 전반적인 아웃룩을 보시면 295에서 320 정도를 만들어낼 것이다. 컨센서스를 보시면 265에 불과합니다. 따라서 컨센서스에 비해서 좋은 가이던스를 제시한 거죠.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가가 이렇게 21% 넘게 떨어지는 이유는요. 역시 엔비디아 같은 와우 실적을 기대하고 있었던 거죠. 엄청난 가이던스를 줄 줄 알았는데 별 차이가 없는 겁니다. 예전에 주었던 가이던스에 비해서 변화가 별로 없다. 따라서 시장에서는요. 지금 인공지능 관련된 주식에 대한 기대치가 굉장히 높이 올라가 있는 상황이다. 이 부분을 우리가 좀 감안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오늘은 제가 아직까지 투자를 진행하고 있진 않지만 굉장히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고요. 또한 미존 패밀리 분들께서도 관심 종목으로 등록해 놓으시고 앞으로 이 기업의 추세를 한번 살펴보셨으면 하는 바람을 가지고 있는 기업의 어닝도 함께 살펴볼까 합니다. 자, 이 기업의 이름은 추이입니다. 추이라는 기업은요, 반려동물에 대한 모든 상품을 판매하는 이커머스 기업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는데요. 자, 일단 제가 추이라는 기업에 관심을 가지게 된 이유를 잠깐 설명드리면요. 저 같은 경우는 이제 아이들이 2명이 있죠. 그리고 아직 10살, 8살밖에 되지 않았기 때문에 이 아이들이 나중에 어떤 직업을 가지면 안전할까, 조금 더 가능성이 높을까, 이런 생각을 굉장히 많이 하고 있습니다. 왜냐면요, 앞으로 이제 20년 정도가 지나면 인공지능 그리고 로보틱으로 인해서 많은 일자리가 사라질 가능성이 높잖아요. 따라서
부모 입장에서 굉장히 걱정도 많이 되고요. 어떠한 조언을 해줘야 될지, 어떤 부분에 아이들이 좀 관심을 갖게끔 도와줘야 될지 이런 생각을 굉장히 많이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앞으로 다가오는 미래에 한 가지 우리가 알고 있는 점이 있죠. 인간의 수명이 계속해서 길어지고 있잖아요. 자, 이렇게 가면 갈수록 인간의 수명은 증가하게 되고요. 그렇게 되면 한 가지 문제점이 생길 것 같습니다. 아무래도 신체적인 건강에 아울러서 정신적인 건강이 굉장히 중요해질 것 같고요. 또 외로움에 시달리는 사람이 굉장히 많아질 것으로 개인적으로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렇게 되면요. 아무래도 지금에 비해서 반려동물을 찾는 수요가 급등할 가능성이 있다.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게 판단을 하고 있거든요. 자, 그렇기 때문에 저는 개인적으로 제 아이들이 이 반려동물과 관련된 직업을 가졌으면 하는 바람을 가지고 있습니다. 뭐 예를 들어서 수의사 같은 거죠. 따라서 이제 투자자 입장에서도요. 그런 생각을 했을 때 추이라는 기업이 굉장히 좀 좋은 추세를 앞으로 보일 가능성이 높다. 장기적으로는 발전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판단을 하고 있거든요. 자, 1분기의 갭 EPS를 보시면 0.20입니다. 논갭이긴 하지만 이제 흑자로 전환이 됐고요. 시장의 전망치에 비해서 12센트를 더 만들어냈습니다. 굉장히 좋죠. 자, 레비뉴는 2.78입니다. 시장의 전망치에 비해서 5천만 달러를 더 만들어냈고요. 자, 그리고 매출을 보시면 2.78이라는 것은 거의 한 분기에 3빌리언 정도를 만들어내는 거잖아요. 자, 그런데 지금 시가총액을 보시면 12.89빌리언에 불과합니다. 따라서 3 곱하기 4는 12잖아요. 자, 지금 1년에 만들어내는 매출하고 시가총액의 규모가 거의 비슷하다. 굉장히 좀 저렴한 상태까지 주가가 떨어져 있다는 것을 우리가 간파해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한 가지 이제 마진이 굉장히 중요하겠죠. 아직 성장주기 때문에 마진이 계속해서 좋아져야 되는데요. 지금 현재로 총이익 마진이 28.4% 높은 편은 아닙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0.9%포인트 상승하는 추세를 작년 대비 보여주고 있다. 이 부분은 굉장히 고무적이고요. 자, 넷인컴 보시면 22.2밀리언, 지금 가까스로 흑자를 보이고 있는데요. 22.2밀리언은 매출 대비해서 0.8% 정도의 넷 마진을 보이고 있다. 따라서 지금 간신히 흑자로 전환하고 있는 그러한 모습을 보이고 있는 기업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한 가지 안타까운 부분은 작년 대비해서 넷 마진, 넷 인컴 마진이 아직까지 상승하는 추세를 보여주지는 않고 있습니다. 하지만 에비타 같은 경우는 110.2밀리언을 만들어내면서 작년 대비 증가하는 추세를 보여주고 있고요. 에비타 마진 같은 경우도 4%를 찍으면서 작년 대비 1.5%포인트 향상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따라서 지금 현재 적자에서 흑자로 전환 중이고 또한 매출에 비해서 지금 마켓캡이 굉장히 낮은 상태이기 때문에 우리가 한 번쯤은 관심을 가질 만한 종목이다. 개인적으로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자, 아울러서 이번 어닝 결과 좋았기 때문에 주가는 지금 16% 이상 급등 추세를 보이고 있는 좋은 추세를 발견할 수가 있었습니다. 다음으로 준비된 기사는 팔란티어 관련된 소식이고요. 자, 이번 뉴스를 통해서 우리가 팔란티어라는 기업 역시도 인공지능 관련주다, 인공지능 수혜 주식이라는 것을 확인해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자, 팔란티어가 익스팬드한다. 원래 이제 제이콥이라는 기업과 파트너십이 결성돼 있었는데요. 새로운 분야로 파트너십을 확장한다. 이렇게 우리가 기사의 제목에서 유추를 해낼 수가 있습니다. 자, 제이콥이라는 기업은요, 컨설팅 기업입니다. 테크 관련된 기업들을 주로 고객사로 하는 컨설팅 기업이다. 이 부분을 우리가 참고하면 좋을 것 같고요. 자, 이번에 새로운 얼라이언스, 따라서 새로운 분야의 파트너십이 결성되는 것으로 이해가 가능한데요. 자, 그 포커스가 커머셜라이징, 상업화하는 것이다. 어떤 것을 상업화하냐면요. 새로운 AI 솔루션을 개발해서 두 기업이 함께 판매를 한다. 이렇게 이해를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섹터는 멀티플 섹터이기 때문에 다양한 산업 분야에 적용이 가능하다. 이렇게 우리가 이해를 해볼 수가 있고요. 우리 이번에 새롭게 개발되는 상품은 팔란티어가 가지고 있는 AI, 인공지능의 능력을 사용한다라고 이해해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제이콥이라는 컨설팅 기업이 이번에 통합을 할 것이다. 팔란티어의 AIP와 통합을 한다. 자, AIP는 아티피셜 인텔리전스 플랫폼을 얘기합니다. 인공지능 플랫폼과 통합을 하게 되는데요. 자, 그 이유는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속도를 엄청나게 빠르게 하기 위해서, 그리고 또 한 가지는 하이어 에피션시니까요. 효율성을 극대화하기 위해서 통합을 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따라서 이제 컨설팅 기업이기 때문에 많은 고객사가 있잖아요. 이 고객사를 위해서 많은 이제 조언을 해줘야겠죠. 많은 결정을 해줘야 되는데 이러한 결정 과정을 굉장히 빠르고 효율적으로 바꿔준다라고 이해가 가능합니다. 자, 추가적인 기능이 나와 있는데요. 시큐리티, 보안 기능, 컨트롤, 통제 기능, 그리고 마지막으로 오디터빌리티는요, 이제 감사를 하는 겁니다. 이런 기능까지도 탑재가 되는 거고, 이러한 모든 기능을 AI가 알아서 진행을 한다. 이런 식으로 이해를 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아무튼 인공지능 시대가 확장이 되게 되면요, 팔란티어 역시도 많은 수혜를 받으면서 고객군을 넓혀나가고 비즈니스를 확장시킬 수 있는 가능성이 있는 기업이다. 이 부분을 강조해드리고 싶습니다. 오늘 마지막으로 전달해드릴 기사는 월가의 추천 주식입니다.
자, 오늘 소개드릴 월가의 추천 주식은 UBS라는 투자기관에서 발표를 했고요. 유니언 뱅크 오브 스위tzerland의 약자죠. 자, 이번에 UBS에서 2023년 남아있는 기간 동안 가장 좋은 추세를 보일 수 있는 탑픽을 업데이트했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따라서 UBS가 보기에 이런 주식들이 앞으로 시장을 주도할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건데요. 자, 시간 관계상 그 이름만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추천되고 있는 UBS의 탑픽은 메타입니다. 메타 플랫폼즈는 지금 현재 UBS의 주가 타겟이 300이 나와 있는 상황이고요. 자, 일라이 릴리도 추천이 되고 있고요. 타겟 주가는 498입니다. 세 번째는 샘프라고요. 샘프라의 목표 주가는 181, 그리고 T모바일은 180을 목표 주가로 설정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PNG도 추천하고 있고요. 180이 목표 주가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5가지의 주식이 추천되고 있는데요. 여러분들 시킹알파의 툴을 이용을 해서 직접 펀더멘탈을 한번 분석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2023년 6월의 첫 번째 날 보내드린 오늘의 미국 주식 뉴스는 여기까지입니다. 오늘 시작되는 6월 달에도요, 여러분들의 많은 성원과 관심을 부탁드립니다. 저는 내일도 여러분들의 투자 활동에 도움될 수 있는 다양한 기사 취합해서요, 다시 인사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모두가 미국 주식 투자로 은퇴하는 그날까지 다 함께 화이팅입니다. 행복한 하루 되세요. 감사합니다. It's sunny, no nuts. Stephen Kress, creator of Seeking Alpha's stock picking system. Seeking Alpha, all you need to know about investing in top stocks or in anything else. Seeking Alpha, be a better investor.